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벤처가 쓰러지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IMF 이후에 이 벤처 하면 하나의 신화, 대박 이런 용어로 대변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었고 꿈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벤처 붐이 일어난 지 2, 3년도 되지 못해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져 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벤처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혹은 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인데,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금의 빈, 부익부 이렇게 표현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적절하게 투자가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벤처기업이 많이 쓰러져 갔다는 거죠. 즉,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도 홍보 및 마케팅 등 어떤 판로 개척을 위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기업은 늘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이 풍족한 기업은 늘 자금이 이렇게 풍족을 하듯이, 진짜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쓰러져 간다는 거죠. 이 예비 창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 기업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 필요한 때에 자금이 적절하게 조달되지 못하면 기업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사관리 능력에 부재해서 직원 따로 사장 따로 국밥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앞서 동영상 강좌 중에 이제 벤처기업 직원들의 CEO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이 벤처기업 직원들이 회사 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불만족하느냐 한 이런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고 경영자들이 주로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을 이렇게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경영 능력이 좀 부족한 경영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능력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기술 하나만 가지고 창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원이 2명이든 3명이든 사람을 관리하는 데서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 성과급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와중에 사람에 대한 관리도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기력하고 비효율적인 벤처 지원 체계를 보통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사실은 IMF 이후에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는 조직,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또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 협회들이 많이 생겼고, 또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센터들이 많이 설립되었지만, 제일 문제가 기관 간의 어떤 협력, 제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관련 기관들은 많은데, 기관 간의 여러 가지 제휴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각 기관이 따로 이렇게 논다. 서로 다른 기관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거의 협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창업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기업도 기업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다른 기업하고 적절하게 제휴하고 협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실종된 벤처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요즘 창업하면 벤처라고 하면 좋아하죠. 하지만 소호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는, 즉 창업자 자신에서부터 이렇게 거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벤처 정신이 좀 실종되는, 벤처 하면 아무래도 좀 모험심이 있고 또 창의력이 있고 때로는 좀 힘든 고생도 이렇게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 벤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초심,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의 집처럼. 그래서 창업자들은 늘 그 처음의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후 뭐 매출이 좀 오르고 조금 이렇게 언론에 뭐 보도도 되고 이렇게 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성공한 벤처라고 이 착각을 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정말 매출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할 때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또 경쟁 정보도 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출이 많이 오르고 남들이 알아줄 때 늘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 잘 하지 못하면 기업이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대기업들의 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즘 벤처 기업 분야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요 닷컴 그 회사들이 보면 그 전통적인 벤처 기업들은 많이 사라져가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게 되면 자금이나 인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 벤처 기업들은 결국 대기업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러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잡고 사업 분야를 이렇게 정할 때 과연 대기업의 어떤 그 시장 진입에 대해서 늘 그 염두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는 과다한 그 출혈 경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벤처 기업 간의 어떤 제살 깎아 먹기 식의 어떤 이 경쟁 양상,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그 수익성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벤처기업 전체가 이렇게 공멸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실적을 올리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체를 다 망하게 하는 현상. 사실 우리나라 상거래 질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이죠. 서로 제살 깎기 묶기식의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는 거죠. 즉 너무 비슷비슷한 분야에 우르르 이렇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데이터도 없는 벤처 정책에서 사실은 정부 벤처 지원 기관의 문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어떤 현실의 사정을 좀 제대로 모르고 여러 가지 그 벤처 관련 정책을 진행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창업보유센터를 한 4년 3개월 맡아서 운영을 해보면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게 정부 또 벤처 기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실제로 창업보유센터 입주 기업들의 어떤 현실, 창업보유센터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창업자에게 접목을 시켜보면 이 고객이 뭐를 요구하는지, 고객이 뭐가 이렇게 불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창업자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앞서 동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이 조사 분석을 계속 해야 된다. 그걸 토대로 어떤 그 기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벤처 정책을 보면 이 현실과 이 동떨어진 이 정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생력이 기업한 부족한 벤처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에서 그 IMF 때 이후에 어떤 나타난 여러 가지 실직자들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창업을 하는 그 기업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잃게 되는 거죠. 아직도 뭐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창업보유센터나 이런 데서 창업 교육을 하면서 전부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가 참 많죠. 뭐 교육비도 무료고, 교재비도 무료고, 뭐 식사도, 다과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것이 어떤 정부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창업자들의 생각을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창업이라는 것은 공짜로 무료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자꾸 무료로 저렴하게 싸게 또 자금도 대폭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기업이 자생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 자체가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은연중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업 교육부터 절대로 이렇게 무료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 교육이 그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교육이 아니라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고 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될 기업에게 자금을 줘야 된다. 무작정 있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98년도부터 이렇게 창업 쪽에 일을 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보면 너무 많은 지원 또 너무 쉽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삼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9번째는 팔리지도 않는 벤처 제품에서 만들 줄만 알았지 팔 줄을 모른다라는 이 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것은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업을 하면서 그 타겟 고객, 목표 고객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만들기만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팔로 개척,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기술로 잘 만들겠다는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갔는데 잘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팔지도 못하는 걸요. 못 팔면 기업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 마케팅, 팔로 개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창업을 하면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호받지 못한 지적재산권. 우리 지적재산권 하면 뭐 보통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청에 등록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모방당하고 너무 쉽게 뺏긴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지적재산권이 참 보호를 받고 있는 거냐? 저는 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쉽게 뺏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본인의 노력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것 뺏기고 우르르 많은 기업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내 모두가 이렇게 공별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벤처기업이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이제 물론 저 자신의 어떤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좀 괜찮은 그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직접 좀 전화도 드리고 인터뷰도 해서 정리한 자료인데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꼭 저는 명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이렇게 10가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이 자금이 문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사관리 능력의 부재. 세 번째는 무기력하고 비효율적인 벤처 지원 체계. 네 번째는 실종된 벤처 정신. 다섯 번째는 대기업들의 올인. 여섯 번째는 과다한 출혈 경제.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데이터도 없는 벤처 정책. 여덟 번째는 자생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아홉 번째는 팔리지도 않는 벤처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호받지 못한 지적재산권. 아마 10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실패하지 않는 창업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